제가 대신 발표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조직 개편 TFT에서 지혜를 모아 주었고요. 그다음에 관장님, 한국장님, 그리고 여러 부서장님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좀 정리를 연말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을 매우 빈약하게 줬으나 저희 박재훈 팀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도 우주의 흔적을 남기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새해는 하루가 지나면 날이 가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새 날이라는 거는 해는 해가 가면 오지만 새날은 새 마음을 먹어야만 온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어제 새 마음 먹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기운으로 함께 저희 방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어떤 것 때문에 또 어떤 배경 때문에 무엇을 지향해서 조직이 개편되고 또 2020년 나가는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제5차 장애인 종합 정책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큰 비전으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고요. 여기를 보면 복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요. 또 교육, 문화, 체육, 그 다음에 권익 및 안전, 그 다음에 경제적 자립 기반, 사회참여 활성화가 주요 키워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자립생활 지원 5개년 주요 계획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책의 비전이 장애인이 홀로 서기가 가능한 포용복지도시 서울입니다. 정책 비전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내지는 복지 주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룬다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이 아니라 지역에 사는 시민인 우리가 포용적인 도시로 바꿔가자는 게 굉장히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서울시에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장애인의 홀로서기가 가능한 포용복지 도시 서울을 만들자는 게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정책 비전이고요. 그 정책 목표에 불편 없는 일상생활 실현, 그 다음에 생활안정, 고용, 자기주도적인 삶, 문화 여가가 중요한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복지관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잖아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서울시가 요구된 부분은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장애인 주관활동 강화, 그 다음에 서비스 지원 허브인데요. 이때의 목표는 이거입니다.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관 서비스들을 강화해 나가시오가 시가 저희한테 주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또 하나, 시의 계획 전반을 보면 보편적 장애인 복지 실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가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복지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통의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 서울형 장애인복지 모델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복지관으로서의 미션 비전을 가지고 3대의 실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 중심 지역사회 통합, 글로컬리제이션을 실천 전략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2020년 1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조직에서는 먼저 사람 중심 국가,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국, 그리고 관장님 밑에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 탈시설 발달장애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국에 6개의 부서제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는 그런 조직체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경영 이념과 조직 개편의 큰 의의는요. 복지관의 경영 이념을 실천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직태입니다. 각 위원회를 통해서 자율적이고 유연한 실천들이 강조가 되는데요. 지금 부서장, 국장, 부서장, 그 다음에 팀장, 파트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가 두 번째 직함이 있는데 그게 저희 복지관 수락관 최상궁이에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직원 각자가 의미 있는 위원회 활동이나 또 자발적 스터디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실천들을 끌어가는 게 사실은 이 조직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서제만 보고 이 앞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들을 보지 못한다라면 사실은 저희 복지관의 조직체는 반절만 바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 위원회는 변화되는 요구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몇 가지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또 다른 변화 요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복지관의 내적 추동력이 또 생겨서 필요하다라면 이건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장님, 국장님, 부서장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각각의 위원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실천들을 하고 끌어내고 학습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국 6 부서제는 사람 중심의 실천과 지역사회 통합 실천 전략을 보다 전문성과 책임성 있게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대 실천 전략인 하나인 글로컬리제이션은 어디에서 할까요? 그거는 사실은 전 부서와 전 팀원과 전 직원이 함께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에 글로컬리제이션이 현실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부서제를 통한 조직관리의 강화입니다. 부서장님께 관장님이 굉장히 많은 권한들을 이임할 거고요. 또 팀장님께 이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당 서비스와 사업의 총괄자가 아니라 그 사업과 팀에는 반드시 인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조직관리, 매니지의 기능들을 부서장님과 팀장님들이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체가 서포트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복지관의 지속성장을 위한 운영과 재정 강화가 사실은 조직 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기획협력팀이 별도의 팀으로 이제 사람 중심 서비스국에 있는데요. 복지관 사업의 브랜드화, 마케팅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100명이 똑같이 달리기를 하지만 이거를 성과로 누가 끌어내주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브랜드 역할을 할 거고요. 또 전문 교재 개발들을 기획협력팀에서 좀 더 힘차게 움직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공유 자원부를 별도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복지관 조직 개편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띄우고 나서 서장의 욕심이 너무 많다. 핫한 키워드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단어들을 어떻게 그렇게 조직도에 다 집어넣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그 TFT에서 그렇게 다 하신 거고요. 공유자원부는 저희 복지관의 인적자원과 안전관리 그리고 대외 고객 대응을 강화할 건데요. 이 대외 고객 대응은 보건복지부나 시나 재단이나 그리고 둘러싼 지역사회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원이 요구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갈 거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휴먼 서비스 조직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잖아요.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와 안전관리에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후원 재무팀인데요. 재무 후원팀이 아니라 후원 재무팀이잖아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 증진을 위한 후원 사업 강화고요. 저희 복지관의 지속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이 팀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강화. 이게 시에서는 사실은 저희한테 장애인복지관에 가장 요구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미 있는 나탈통의 주축이 되는 직업지원부, 그리고 지역포괄促진부. 만약에 이 안에서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 행복할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민들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증진부. 커뮤니티 케어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더 주목받는 건강증진부입니다. 그 건강증진부가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의 형태가 아니라 정말 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공간을 뛰어넘는 건강증진들을 해내는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개인별 지원과 다영역 협업별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직 개편을 했는데요. 특히나 한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지원이나 PCP의 실천 그리고 부서 간, 팀 간의 협업들이 확대될 거고요. 능력 향상 촉진부는 부서를 떠나서 가장 많은 다양하게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재능을 나누고 또 공유하고 또 저희가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 복지관의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도부 같은 경우는 현재 시나 보건복지부나 본인이 본인의 삶을 스스로 사는 삶에 대한 지원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을 창출하는 팀으로서의 역할들이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는 글로컬리제이션과 국내의 장애인복지 교류 협력을 증진코자 조직도를 개편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 모델의 세계화와 그 다음에 해외 선진 기법을 현지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가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직 개편 후에 조직 개편과 함께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5분의 그 파트장님들이 그 임명장을 받으셨는데요. 사실은 다른 조직에 있지 못한
단지 전문성과 협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완성된 직무입니다. 이 파트장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동력을 갖느냐, 또 그 전문성과 협력의 가치를 어떻게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저희 기관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변화되는 부분 첫 번째는요, 관리 인력을 통합 운영했습니다. 벌써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인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축소된 인원은 다시 서비스 지원 인력으로 증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PCP 나탈통 지원팀과 지역포괄 촉진부, 그 다음에 식당 부분의 인력의 이동이 있었고요. 저희가 좀 더 운영에서는 효율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과 지역사회로는 좀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는 형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직 개편과 함께 변화되는 부분은 지역 주민과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향상을 높였습니다. 지역포괄 촉진부가 자료실로 이동하면서 좀 더 많은 시민과 좀 더 많은 장애인분들을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로 공간들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활동실이 두 곳이 신설이 됩니다. 이 다목적 활동실은 신체적이나 중증 중복의 장애인분들이 그동안은 서비스할 실들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한 대응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직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관장님실에 있었던 거를 가족교육실이나 아니면 다목적실로 지금 활용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TFT를 뿌려서 어떠한 기능으로 활용할 건지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 증진과 운동 처방실이 확대가 되었고요. 이러한 모든 배경에 있어서 관장님께서 2분의 1의 공간으로 옮겨가 주셔서 사실은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조직 개편과 함께 업무 전산 시스템이 변경이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진후정보 시스템은 장애인복지관 표준화된 업무 전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표준화된 업무 전산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말은 즉 표준 연계 모드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현재 진후는 국가가 쓰고 있는 사지 사통방과 바로 모듈이 연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축적한 데이터가 나중에 다른 외부 기관과의 호환은 우리께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가져오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들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 사업의 표준화들이 어느 정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와 이용자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요. 지금 무인 발급기를 수중에 설치를 하였는데요. 4차 혁명에 따른 업무 전산과 무인 시스템 간의 상호 호환 업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월 1일부터는